자, 이제 드디어 적분 수업을 첫 시작입니다. 일단 적분을 시작하기 전에 적분 전체 단원의 어떤 흐름을 조금 얘기하고, 오늘 첫 단원 이제 부정적분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기 전에 적분이라는 단어는 크게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습니다. 기호는 비슷하게 쓸 겁니다. 기호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부정적분은 인테그랄 fx dx가 이제 대표적인 기호고, 정적분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기호는 비슷하게 쓰는데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두 개의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돼 있어.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정적분 가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기호도, 이 기호 좀 이따 하겠지만 정적분 때문에 이런 기호를 만든 거지, 부정적분에서는 원래 이 기호를 원래 쓰지는 않다가 정적분 때문에 이 기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개념도 설명하고 기호도 설명할 테니까 두 가지를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부정적분을 오늘 할 건데요. 부정적분의 개념이 뭔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부정적분은 무엇이냐? 개념은 반대 계산하는 겁니다. 반대 계산. 역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계산을 반대로 한다는 거야. 누구의 계산을 반대로 하는 거냐면 미분을 반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미분. 자, 우리 역계산은 잠깐 살펴볼까요? 역계산. 우리 간단한 역계산. 더하기, 곱하기. 이 역계산 뭐지? 빼기, 나누기. 또 점검해볼까? 제곱을, n제곱을 역계산하는 거 뭐예요? n제곱근입니다. 그지? 좀 이제 식의 관점을 가볼까? 전개를 반대로 계산하는 거 뭐야? 전개.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역계산을 수없이 많이 배워왔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역계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끝판왕, 이제 미분의 역계산, 즉 부정적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개념을 이제 배웠어요. 다시 한번. 부정적분의 정의 뭐라고요? 미분의 역계산입니다.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야. 근데 항상 역계산은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적분의 계산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뭐 얼지 마세요. 수투는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적학은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수투는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항함수만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개념을 위주로 많이 배우고, 계산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기호로 설명할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fx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기호가 뭐죠? f'x죠? 정확히 말하면 x의 미분합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게 뭐라고? 이게 부정적분입니다. 역계산. 오케이? 자, 근데 뭐가 좀 문제가 되느냐? 예를 잠깐 들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 있어요. 미분하면 뭐죠? 2x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역계산 해볼까? 반대로 이제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x제곱만 있나?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x제곱도 있지만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뭐예요? 2x. x제곱 마이너스 1 역시 2x. x제곱 플러스 100 2x. 그죠? 즉 우리가 미분의 역계산이 조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여기서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역계산할 때 본래 함수에서의 상수는 몰라. 결정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0이라고 보고, 여기는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겠지. 그래서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C 이렇게 쓸 겁니다. C. 그렇게 하고 이것을 뭐냐면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즉 미분의 역계산하면 상수는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부정적분입니다. 명칭 자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기호를 봅시다. 예를 봤으니까 fx를 미분하면 f'x야. 부정적분하면 fx라고 얘기할 수 없지. 이 fx 중에서 뭘 결정 못하는가? 상수를 결정 못하니까 이때 플러스 c라고 씁니다. 이때 c는 fx와 별개의 식이 아니라 의미는 fx 중에서 상수는 결정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fx 중에서 상수는 결정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호 자체가. 오케이? 자, 이제 미분은 보통 이제 이쪽을 fx로 주고서 미분이 관심이니까 이쪽을 기호로 만들었죠. 자, 이제 적분은 거꾸로 이렇게 기호를 쓸 겁니다. 이쪽을 이제 fx라 쓸게요. 이쪽의 기호는 보통 뭐라 쓸 거냐면 라지 f를 갖다 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fx를 미분하면 f'이고 부정적분하면 fx 플러스 c. 그러면 이쪽을 fx 주면 이쪽을 뭐라고 쓴다고? 라지 f를 갖다 쓸 거고 얘는 뭐와 똑같은가? 라지 f 프라임 fx와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기호야.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부정적분의 기호를 설명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부정적분은 기호를 이렇게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뒤에 정적분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기호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정적분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는 기호는 정적분 때문에 만든 기호입니다. 자, 이런 기호 쓸 거야. S자를 길게 늘려 쓴 겁니다. 이거 S자 길게 늘려 쓴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읽을 거냐? 인테그랄이라고 읽을 겁니다. 인테그랄. 책에 다 있죠? 인테그랄. 오케이? 뜻은 여기서는 이제 적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의 역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자리를 이제 여기 자리를 갖춘 게 자리가 여기다가 fx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것을 이제 책에는 피적분함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적분이라는 게 뭐야? 적분을 받는다는 뜻이지. 좀 쉽게 표현하면 적분 대상을 말하는 적분 대상함수. 정확히 말하면 부정적분 대상함수입니다. 적분 대상함수야. 그리고 이 자리에 뭘 쓸 거냐면 무엇으로 적분하는지 그걸 표현합니다. dx라 표현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냐?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라지 fx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는 결정 못하니까 따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 뭐 기호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계산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미분의 역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하고 이 기호는 똑같은 기호야. 근데 왜 이렇게 참 골치 아프게 이런 기호를 쓸까? 다시 한번 좀 궁금해도 좀 잠깐 차봅시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기호를 만들었다고? 정적분 때문에 만든 겁니다. 정적분은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뜻이 있는데 응? 나중에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은 개념은 완전히 다른데 이제 왜 같이 배우냐? 계산은 공유해. 즉 정적분의 계산을 부정적분의 계산을 끌어다 쓸 겁니다. 이렇게 계산 때문에. 그래서 그놈의 계산 때문에 이 기호를 이렇게 하나 배우게 되는 거야. 거기 가서 써먹으려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이 기호는 그냥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요? 인테그랄. 뜻은 적분한다. 나중에 부정적분 말고 정적분에서는 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썸. 뭔가를 다 더한다는 뜻이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건 정적분에서의 뜻이고 부정적분은 그냥 적분한다. 즉 미분의 역계산한다. 자, 다시 한번 부정적분한다. 이제 줄여서 적분한다 그럴까? 적분한다. 무슨 뜻이야? 미분의 역계산한다. 오케이? 그 따라서 미분의 역계산한 대상이 여기다 썼습니다.
인테그랄하고 dx 사이에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갖다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dx라 쓸 겁니다. dx는 뭘 표시한다고? 적분 변수입니다. 근데 왜 d를 갖다 쓰느냐? 아, 이것도 정적분 때문에 만든 기호야. 따라서 왜 dx를 쓰는지는 정적분 가서 우리가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호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 조금 뒤에서 하도록 하고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예제를 좀 풀면서 잠깐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테그랄 2x 플러스 3y제곱 dx 이거 하고요. 인테그랄 2x 플러스 3y제곱 똑같은데 피적분 함수는 dy 이걸 한번 연습해보고 합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적분한다. 즉 미분의 역계산한다. 따라서 이 결과물은 도대체 뭘 미분했더니 얘가 나왔을까를 판단하면 돼. 자, 근데 적분 변수라는 것은 무슨 변수하고 똑같은가? 결국 이쪽을 미분한다는 것은 미분 변수하고 똑같은 거야. 계산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계산할 때 미분할 때는 누구로 미분했다는 뜻이야. x로 미분한 거고, 따라 적분할 때 적분 변수라는 것도 미분의 역계산인 거니까 적분 변수라는 뜻은 미분 변수와 똑같다는 뜻이야. 그럼 따라서 이 dx가 돼 있으니까 얘는 뭘로 미분해서 얘가 나온 거야? x로 미분해서 나온 거야. 따라서 x 입장에서 보면 이건 x 1차식이고 얘는 상수항인 거야. 이해갑니까? 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뭘 미분한가? 우리가 적분 계산 공식을 안 배워도 알잖아. 생각해봐. 뭘 미분해서 나왔을까? 1차야. 그럼 몇 차가 돼야 돼? x? 2차가 돼야 되지. 2차가 돼야 되고 앞에 미분할 때 2가 앞으로 빠져서 나왔을 거니까 그냥 x제곱 미분했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얘는 뭘로 봐야 돼? x에 대해서 상수로 봐야 돼. 그럼 상수항은 적분하면 몇 차가 되겠어? 1차가 되겠죠? 1차를 미분해서 상수항이 됐으니까 따라서 뭐가 될까? 3y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꼭 잊지 말고 상수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y로 적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y로 적분했다는 것은 이쪽 값을 구할 때 뭐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한 거야? y 미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y에 대해 상수항인 거니까 y가는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야지. y에 대해 1차. y로 미분한 거니까. 그지? 따라서 이건 뭐가 돼? 2xy. 확인해보자. y를 미분하고 나왔나? 나오지? 더하기. y 2차니까 이쪽은 몇 차가 돼서 y? 3차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y 3차면 y 세제곱인 거고, 미분할 때 3이 앞으로 튀어나왔은 거니까, 그냥 y 세제곱 미분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돼요? 자, 따라서 조심하세요. 누구로 변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적분도 변수에 따라서 미분의 역계산도 달라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인테그랄, 아까 여기 뭐 쓴다고? 적분 대상, 즉 미분 역계산의 대상. 여기 뭐 쓴다고? 적분 변수. 똑같은 말로 미분 변수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따라서 지금 이쪽을 미분하면 이게 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만 가지고서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합시다. 자,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선생님이 성질을 써놨는데요. 이건 적분 광고고 이건 미분함과 기호가, 그지? 그러면 뭐지? 원위치 되겠지? 그지? 마치 어떤 수, 2를 더했다가 빼면 본래수, 2를 곱했다 2로 나눠도 본래수. 마찬가지로 fx를 적분해서 다시 미분하면 원위치 되는 겁니다. 원위치. 왜? 부정적분과 미분은 서로 무슨 계산이니까? 서로 역계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적분 계산하고 미분하면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요게 조금 조심해야 돼.
이번에는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역시 원위치가 될 건데, 문제는 나중 계산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나중 계산이 적분이야. 그러면 적분 상수가 나와야 돼. 왜? 상수는 결정 못해.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먼저 인테그랄 fx dx 실제 적분하면 뭐가 되죠? 라지 fx 플러스 c가 되지? 얘를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나오니까 fx고 c는 없어지지? 그러니까 완벽한 원위치가 되는데, 요거 해볼게요. 이쪽 fx를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x죠? 그럼 이거 적분하면은 fx가 되는데, 적분하니까 나중에 적분하는 것은 때문에 상수는 결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나중 계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분 상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는 되나요? 나중 계산이 뭐일 때 적분 상수가 나와? 나중 계산이 적분일 때 나오는 거야.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입에서 기억하라는 뜻은 뭔 뜻인지 알죠? 반드시, 암기란 말은 나 하기 싫어. 수학에서. 마치 암기 과목 같잖아. 그지? 생각 없이 외우는 것 같아서 싫은데, 어쨌든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어요? 자, 그리고 기호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기호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갈까요? 자, 방금 배운 이제 부정적분의 개념과, 그 다음에 기호만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기본 예제 세 가지 도전하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 지금 이쪽을 계산해서 이쪽을 하는 건 안 배웠습니다, 지금. 예? 지금 개념은 뭐죠? 적분을 한다라고 개념은 배웠지만 실제로는 미분을 역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이쪽으로 계산하는 것은 좀 이따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이건 하지 않고 지금 배운 개념만 갖고는 얘를 뭐 하면 돼?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3bx제곱. 이거 뭐가 똑같아야 돼? 3bx제곱. 얘를 미분하면 4x. 아, 얘는 4x구나.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아, 얘는 마이너스이구나. 얘 미분하면 0. 그렇지? 따라서 요 b를 구하면 어떻게 돼? 6하고 요 똑같으니까 b는 2.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a는 4. c는 마이너스 3. 아, 3이군요. 플러스 3.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름을 주냐? 그래도 이걸 이렇게 기속으로 계산하는 상황에서 제접하고 주는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fx를 구하래요. 여기 있네. 그지? 이쪽 계산 가능해? 물론 가능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생각하면 돼. 3차구나. 여기는 2차겠구나. 식이 어떻게 됐구나. 추론하면 돼. 머리가 그런 거 어떻게 돼? 빨리 삭죠? 선생님처럼 머리털 빠지고, 그지? 흰머리가 쭉쭉쭉 나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제대로 하세요. 우리가 배운 거, 배운 대로. 얘를 뭐 하면 돼? 미분의 역계산인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 따라서 x 플러스 1 곱하기 fx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3x 제곱 이게 3이 되는 거죠? 그지? 그 양변을 뭐야 이거? 계수 비교하면 되지? 따라서 이걸 이쪽을 전개 못하니까 이걸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게 나을 거야.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fx는 3 곱하기 x 빼기 1이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죠? 개념입니다, 개념.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미분과 적분 동시에 들어가 있는 기호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어진 기호는 무조건 라지 fx는 스몰 fx를 적분한 거. 이거 아니야. 문제 해석이 우선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는 뭐냐면 스몰 fx는 2차 시기가 주어졌고요. 이 자리에 라지 fx는 얘를 적분했다 미분한 거야. 따라서 이 기호를 이해해 보니까 적분해서 미분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원위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그냥.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계산해라. 기호의 이해입니다.
그럼 병신이 아닐 것은 바로 알 수 있지? 따라서 라지 fx는 x 곱하기 fx니까 요거 f3을 구해봐. 그 말은 뭐가 돼? 3 곱하기 f3 구하세요 하고 여기다 3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아마 38 맞나? 나올 겁니다. 36이야? 잘 안 보여. 계산해볼까?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분하니까 2, 3, 6 플러스 6 12 곱하기 3 36이 되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건 개념을 묻는 예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방금은 이제 부정적분의 개념과 기호만 설명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계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과 공식을 소개할 테니까 역시 반드시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냥 암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따져보고 맞나 확인해보고 합시다. 자, 부정적분의 계산 공식이 4가지이니까 반드시 이제 완전히 따져보고 확실하다 생각되면 암기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막 옆 밑에 있거든. 자, 먼저 상수를 적분합니다. 상수 K. K는 상수입니다. 상수이니까 당연히 적분하면 여기보다 차수가 하나 올라가죠. 그지? 따라서 몇 차이 뭐가 되겠어? KX가 되겠지? 확인은 이쪽을 뭐 하면 돼? 미분해 보면 돼. KX 미분하면 K 나와야 안 나오죠? 플러스 C. 당연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중요한데.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적분하면 여기는 N차야. 여기는 몇 차가 되겠어? N 플러스 1차가 된다. 차수가 하나 증가하겠지? 미분할 땐 차수가 하나 감소하지만 적분은 반대니까 차수가 하나 증가합니다. 근데 미분할 때 이제 n 플러스 1 앞에 곱해서 들어가잖아. 근데 앞에 1이 있어.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애초부터 여기를 n 플러스 1분의 1로 곱해 놨으면 어차피 상수하고는 없어지죠. 그지? 그래서 확인 다시.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 요령은 이렇게 하세요. n제곱, n차면 차수가 하나 증가하고 그 차수의 역수가 앞에 곱해져 있으면 돼. 자, 이건 연습을 잠깐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제곱 dx야. 어떻게 하지? 2차면 3차. 근데 여기 앞에 1이 되려면 여기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3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또 하나, 이건 x의 100제곱. 그럼 x의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 101제곱. 차수 하나 증가하고 앞에 101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 돼. 물론 이제 마무리할 때는 C는 꼭 빼놓지 말고요. 자, 그 다음 fx 곱하기 앞에 kx라 되는데 이거는 x의 식이라는 뜻입니다. x의 식 앞에 k가 곱해져 있으면 k는 앞으로 뽑아내고 fx만 적분하면 돼. 이런 뜻이야. 이건 간단해요. 미분의 역계산이니까 미분도 어때요? fx 앞에 상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상수에 관계없이 fx만 미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적분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상수가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뽑아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언제 쓰려고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쓰려는 거야. 아까 이제 x제곱을 적분하고 싶은데 이제 적분하면 x 세제곱 3분의 1 하면 되죠? 근데 여기 생뚱맞게 5가 딱 붙어 있어. 아, 머리 아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 앞으로 뽑아내서 얘만 적분하면 돼? 나중에 5만 곱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오케이? 골치 아픈 상수 있으면 앞으로 뽑아내서 적분해도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x의 식이 가운데 더하기와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하고 빼도 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겁니다.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x 세제곱 이걸 적분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 따로따로. 즉 인테그랄 x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x 세제곱 dx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따라서 얘 적분하면 x 세제곱하고 3분의 1 곱하면 되고 여기는 x 4제곱하고 4분의 1 곱하면 되죠? 자, 이때 잘 들으세요. 그럼 각각 적분하면 어떻게 돼? 더하기 c가 다 각각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두 개를 둬야 될 텐데, 얘하고 얘가 같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굳이 쓰려면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근데 이 의미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정할 수 없는 상수에 따라 뜻이라 그랬지? 두 개를 쓸 필요 있나? 없지? 그냥 두 개를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나중에 다 적분하고 나서 전체식 뒤에다가 아직 상수는 결정 못합니다. 이런 의미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x식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땐 따로따로 해도 돼. 자, 네. 밑에 주의사항 봅시다. 주의사항. 자, 이건 잠깐 원리를 잠깐 안 했네. 이건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미분할 때도 이렇게 했어. 미분할 때도 fx와 gx를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미분은 어떻게 해? 따로따로 미분이 가능했죠. 그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미분의 역계산인 거니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적분도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미분할 때 fx하고 gx가 곱하기 연결될 때 미분은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나요? 안 되지, 이거는. 그지? f'g 더하기 fg'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우리가 계산 공식이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곱하기나 이게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적분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다시. 두 개 x식이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적분하면 안 돼. 조심하기 바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걸 줘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안 되니까 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꼴로 더하기 빼기 꼴로 고치면 돼. 무슨 뜻이지? 전개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전개해서 적분하면 돼. 분수권은 어떻게 할까? 못한다며? 그럼 어떻게 하려고? 수투도 근데 또 문제 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모를 그냥 없애면 되는 거야. 분모 못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못 내지, 그럼. 문제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분모 gx를 제거해야 돼. 그때 보통 이제 약분이라는 테크닉을 많이 이용하면 될 겁니다. 약분 못하면 못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잠깐 정리했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 왜 중요하냐 그러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n이 자연수라는 건 무슨 뜻일까? xn제곱에서 n이 자연수면 다항식만 적분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부정적분의 계산의 수투 범위는 다항함수만 적분합니다. 즉 미분도 다항함수만 우리가 미분했고 적분도 다항함수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적합 가면은 이런 적분도 하고 이런 적분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적분도 다 할 거고요. 자, 하나 이제 마무리. 요런 기호가 또 많이 쓸 겁니다. 인테그랄하고 dx 사이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없는 게 아니라. 이때 뭘 생략하느냐? 1을 생략합니다. 0이 아니라 뭘 생각한다고? 1 생략합니다. 자, 궁금할 것 같아서 이거 설명할게요. 이 기호는 원래 정적분 때문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정적분은 피적분 함수하고 dx 사이를 뭐처럼 기호가 돼 있냐면 곱하기처럼 돼 있습니다. 두 개 사이가. 즉 정적분은 뒤에가 설명할게요. 인테그랄 fx dx가 뭐처럼 이 사이가 곱하기의 의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의미로 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려면 뭐가 생략돼 있어야 돼? 1이 생략돼 있어야 돼. 따라서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될까? 실제로 적분하면 x가 될 겁니다. 상수 적분인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c 하면 돼. 참고로 인테그랄 0 dx 이때 0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0은 적분하면 뭐가 될까? 상수가 되겠죠. 미분의 역계산 생각하죠. 그지? 이것도 잘 체크해 놓고요.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복잡한 적분 계산 연습하러 올 건데 하나만 좀 더 선생님이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다 이해해야 되죠? 일단 암기하세요. 다른 거는 암기할 게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요거 2번 이제 암기하면 2번. 2번 아까 연습 많이 했지?
2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쓸 때 4번을 주로 많이 쓸 건데, 자, 4번을 이제 어떻게 쓸 건지 그 요령을 잠깐 설명할게요. 자, 4번은 이쪽으로 계산하는 것도 많이 쓸 거지만, 이게 반대로 계산하는 것도 많이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쓰는 것을 이제 앞으로 뭐라 할 거냐면, 이게 피적분함수가 이제 더하기 빼기로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분리시켜서 적분할 거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할게요. 각각 다 분리시켜서. 그런데 때로는 합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예제 풀 때 선생님 소개할게요. 그래서 왼쪽에서 너희들 보기에 왼쪽 맞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드모, 즉 똑같다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계산도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제 예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방금 배웠던 이제 적분, 성질, 공식들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 연습입니다. 이건 다 계산이에요. 자, 그 중에서 1번과 2번은 어떤 뜻인가? 두 개의 x의 식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식이고, 2번은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즉 분모가 존재하는 거야. 자, 아까 연습했어요? 따로따로 적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나 빼기 꼴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전개해야 되는 거야. 그냥 외우지 말고 왜 전개하는지 좀 따져보라고. 더하기 빼기 꼴은 되잖아. 그지? 곱하기 꼴은 안 되잖아. 자, 근데 이것도 뭔가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 아, 나 미치겠어 아주. 1학년 때 얼마나 공부 안 했으면. 곱셈 공식이 있지 이거. x 뭐야?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자, 아까 어떤 학생이 물어봤는데 가로를 쳐야 됩니까 했는데 더하기 빼기는 보통 가로를 쳐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곱하기는 아니지만 예의. 예의.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예의에 어긋났다. 그래서 문법대로 안 쓴다. 언어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자, 따라서 이제 이거 적분하면 3차니까 어떻게 돼? 4차가 되고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4분의 1. 상수야? 상수는 적분하면 뭐가 돼? 1차죠? 앞에 뭐 숫자 붙으면 돼. 빼기 8. 플러스 C는 잊지 말고요. 자, 중간까지 뭐가 생략됐냐면 따로따로 적분했다는 그 식은 생략했습니다. 알았지? 자, 이거야. 이건 뭐 좀 없애야 돼. 무조건 없애야 돼. 약분 돼. 안 되면 어떻게 해? 못 내. 수치에서는. 내가 못하면요? 그건 계산을 못하는 거지. 자, 이거 곱셈 공식이지, 이것도? 방금 했지,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랑? 네.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곱셈 공식. x 플러스 2,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 이게 생각이 나야죠?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따라서 약분 되죠? 이제 더하기 빼기로 돼 있으니까 따로따로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요거 적분하면 x 세제곱 앞에 3분의 곱하고 빼기 2는 따로 하고 x 제곱하고 여기 2분의 1. 오케이? 요거는 4x. 이해는 갑니까? 중간에 조금 생략했습니다. 자, 이제 3번과 4번이 중요한데요. 3번과 4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로따로 전개해서 적분하면 되겠구나. 자, 전개했더니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죠? 그래서 전개했더니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지? 그래? 이거 따로따로 적분하면 나중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막 없어져. 자, 무슨 뜻이냐? 이거는 뭐냐? 합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체하는 게 훨씬 낫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합체. 즉, 따로따로 적분하지 말고 피적분함수를 빼기로 연결하면 되는 거야. 즉, 이걸 인테그랄 x 빼기 1의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 상태에서 적분하면 그러니까 전개됐을 때 모양이 막 없어지는 거 많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건 합체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남습니까? 2
선생님 잘못했네. 썰입니다. 요금 빼고 다 없어지죠? 자, 요게 없어집니다. 요게 없어진다. 노란 거는 없어지면 안 돼. 그죠? 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하죠? 따라서 적분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6 곱하기 x제곱만 적분하면 돼. x세제곱 여기는 3분의 1 빼기 상수항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c. 오케이? 자, 이제 4번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가 분수꼴이야. 분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약분해서 없애야 돼. 아무리 쳐다봐도 약분이 안 돼. 그렇지. 합치하면 약분이 되죠. 이것도 합치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합치하니까 인테그랄 y 플러스 1분의 y 세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이제 약분 돼요, 안 돼요? 되죠? 따라서 이거 약분하면 y 제곱 빼기 y 플러스 1. 아하, 분모 없어지는구나.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조심할 것. 뭐에 대해서 적분해야 돼? 변수. y에 대해서 적분해야 돼. 그리고 이제 바로 할게요. 3분의 1 y 세제곱 빼기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 빠른 속도로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5번 마지막. 5번은 뭐가 중요할 거냐? 요거 조심하세요. 적분 변수입니다. 옆에다 세로 다시 그릴게요. 인테그랄 x t-2 dx가 아니라 dt입니다. 요거 t로 적분해야 돼. t로 적분하려면 적분 변수가 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x는 상수처럼 취급해야 되죠? 따라서 얘는 상수랑 똑같으면 앞으로 빼세요. 그리고 요거만 적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x 곱하기 이쪽만 뭐가 돼? t제곱 2분의 1 빼기 2t 플러스 c를 여기다 쓰거든요, 원래. 그죠? 근데 어차피 결정 못할 상수 이렇게 써도 되고 밖에다가 플러스 c 이렇게 써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하고 이가 다른데요? 다른 건 맞는데 어차피 정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이해가 돼? 자, 이렇게 해서 적분 계산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부정적분의 개념과 계산법을 배웠어요. 자, 이제 부정적분에서 가장 개념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적분상수 C의 이해입니다. 이렇게. 자, 적분상수 C의 이해는 미리 설명하겠지만 미분에서 배웠던 내용과 뭔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거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예를 들기 전에 참 요거 먼저 쓸까요? 자, fx를 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c였습니다. 그지? 이쪽은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 자, 그때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상수는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런 계산적인 의미도 있지만, 함수에서의 입장을 이제 잘 숙지해야 됩니다. 부정적분에서 어려운 것은 다 이 C에 관련돼 있습니다, 전부 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할 텐데, 일종의 이거 뭐죠? 라지 F 프라임이죠? 그지? 자, 이제 예를 들게요. 자, 이때 이쪽 함수가 2x라고 칠게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x제곱 플러스 c죠? 그래? 이건 적분이고, 이제 부정적분은 간단하게 당분간 적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미분이야. 이것을 함수니까 함수를 잘 관찰하는 방법은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그래프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죠. 이런 뜻이야. 미분 함수가 2x예요. 이걸 적분한 fx는 x제곱인데
x제곱도 될 수 있고, x제곱 플러스 1도 될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뭐야? fx. 자, 우리가 fx에서 f'x를 구하는 것은 미분 계산이죠. 이쪽으로 하는 게 적분입니다. 근데 우리 무슨 많이 하던 거야. 미분 단원에서. 뭐죠? 그래프 판단이지. 그래, 안 그래? 즉, 미분함수를 이용해서 fx를 찾아가는 과정은 미분에서 배웠던 그래프 추론 파트입니다. 즉, 미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0에서 플러스로 옮기니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 그때 선생님이 말했어요. F'을 이용해서 fx 그래프 판단을 할 때, 그래프 모양은 판단할 수 있지만, 위치는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쪽 계산은 뭐야? 결국. 적분이지? 그래, 안 그래? 이해가요? 따라서 이쪽을 적분하는 이 계산 과정 자체가 인테그랄 f'x dx인 거야. 그랬더니 fx인 거고 플러스 c라는 것은 위치를 아직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내용은 어차피 미분을 역계산하는 거니까 함수 입장에서 보면 미분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적분상수의 c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라지 fx의 뭐가 되는가?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직 위치를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따라서 c까지 다 구하려면 뭐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야 돼? 라지 f에 대한 위치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야 c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미분함수가 2x였는데 그걸 적분하면 x제곱이야? 모양은 감소해서 증가한다는 이차함수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얘인지를 결정하려면 뭐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값의 위치값을 주어줘야 돼. 그러면 요 값을 줬다. 요즘에 좌표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 딱 요것만 결정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숙지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 방금. 부정적분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자, f'x가 줬어요. 요걸 주고서 fx 구하래요. 무슨 힌트 준 거야? 위치입니다, 위치. 누구의 위치? 라지 fx의 위치에 대한 힌트를 준 거야. 그 말은 적분상수 c까지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fx를 구하면 인테그랄 f'x dx를 하면 되니까 여기 이거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여기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집어넣어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적분하면 x세제곱. 얘 적분하면 이제 빨리 암산하자.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x제곱이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x제곱. 많이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요 적분하면 2x.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남는 거. 그럼 c를 구하려면 무슨 조건인지 봐야 돼? 위치에 대한 내용인지 봐야 돼. 요것을 이용하면 뭐 구할 수 있는 거야? c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c 그거 왜 할까요? f0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fx야. 그죠? 여기다 0 남으면 c가 남았는데 얘가 뭐야? 2. 이렇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말 이해 갑니까? 즉, 미분에서 했던 그래프 추론 파트를 이제 계산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이 C는 이 식과 별기식이 아니라, 얘는 라지 F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이 전체가 그냥 라지 FX로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야. 이제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럼 됐어요? 자, 이제 또 구체적 예제를 한번 풀어갈까요? 자, 예제 5번. 자, 그냥 답만 구하지 말고 어떤 의미도 생각하면서 문제 봅시다. 자, 곡선 위점 x,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x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여기 fx 났으니까 f 프라임 x라는 얘기지. 이 곡선 중에서 1,1을 지나는 함수 fx를 구하래. 여기 뭐가 뜨는 거야? 이 라지 fx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 그럼 c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 테니까 잘 복습하세요. 두 가지로 풉니다. 자, 방법 1. 느낌이 적분의 느낌이에요? 아니면 미분의 느낌이에요? 미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미분에서 풀었던 문제야. 따라서 미분의 방식으로 풀 거고 적분의 방식으로 풀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범에 미분이 들어가는 학생은 계산할 때 적분 방식을 이용하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세요. 방법 1, 이제 미분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뜻이지. 접선이 f'x가 3x 제곱인 거니까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뜻이야. 그죠? fx를 보니까 플러스에서 0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증가해서 다시 증가로 가는 이런 3차 함수 그래프야. 근데 위치는 몰라 지금. 그죠? 정확히 말하면 상하 위치죠. 상하 위치. 좌 위치는 아니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1,2 지난댔으니까 이런 한 점이 1,2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완전 미분 문제죠. 자, 그럼 미분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얘를 이쪽으로 계산을 못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산만 해. 그지? fx 여기다 쓸까? 미분에서는 이쪽으로만 계산이 돼. 이쪽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를 먼저 놓쳐, 이렇게. 3차구나. 그지? 3차니까 어떻게 돼? 최고참 계수는 뭐라고 했어, 지금? 없나? 없어요. 그럼 따라서 ax c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고 이쪽으로 미분 계산해서 개수 비교하면 돼. 그지? 따라서 계산은 이쪽으로 하는 거야. 그럼 계산 이쪽 하면은 f'x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개수 비교하면 얘랑 얘가 3이구나. 얘는 1이네. 얘는 0이구나. 얘도 0이구나. 그지? 따라서 얘는 뻥 돼버렸어. 그럼 따라서 얘만 뭐가 되는가? A 값만 1이고 빵. 그럼 D는 어떻게 구해? 이거 갖고 가면 돼. 1,2 지난다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풀었어요. 그죠? 3차니까 풀지고 다행히 여기가 좀 간단하니까 중요한데 4차 넘어가고 그러면 자꾸 풀 때 자꾸 와. 짜증이 나, 그지? 되게 짜증난데. 넌 좀 연습해야 돼, 임마. 자, 방법이 이럴 때 이제 적분을 이용합니다. 자, 적분을 이용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을 이쪽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쪽. 이건 적분 계산이죠? 그지? 따라서 fx는 3차식을 구체로 놓지 않아도 인테그랄 f 프라임 여기에 f 프라임 x dx가 하면 되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3x 제곱을 넣어서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x 세제곱 플러스 c. 얼마나 간단해. 계산이 엄청 줄죠? 그래 안 그래? 네. 자, 요것만 구하기 위해서 위치값 이용하는 거야. 1,2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야? f1이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지? 따라서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1의 세제곱 플러스 c가 2니까 c는 뭐라는 얘기야? 1. 그럼 따라서 요저편이 1이구나. 그럼 실제 x축은 이렇게 걸치겠구나.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1,2 여기 상수값이 1인 거니까 y절편이 1. 훨씬 빠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적분의 생각, C값이 다 찾는 것은 미분의 그래프 추론과 문제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이거는 계산만 했지만 더 구체적인 문제,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제 예제 6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해 보니까 이게 적분 문제입니까? 미분 문제입니까? 이게 미분 문제죠? 미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분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미분의 구조를 먼저 잠깐 다뤄보고 계산은 적분을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1은 3차 함수가 fx입니다. fx는 3차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고, 따라서 x세제곱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지금 f'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fx가 아니라 f' 그래프예요. 그때 fx의 극대값이 7임을 주고서 극속 fx를 구하라. 원래는 이제 극속값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주셨는데 선생님은 fx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보통 미분 문제는 극속값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하죠? 그래프 판단해야지. 그지? 그래프 판단. 부호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니까 정확하게 열 맞춰서 그림을 연습하세요. 자, 여기는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자주 그리세요. 그래프 빨빨 나와야 돼. 이게 이제 fx예요. 근데 이제 뭘 결정 못 하는 거죠? 아까 했지만 위치는 아직 결정 못 하는 거야. 아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뭐구나. 이겁니다, 이거. 이게 위치. 자, 아까처럼 좌표로만 주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요. 이제 뒤에 이제 응용 문제 풀 때 보면 이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 걸 연습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럼 이제 fx를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미분은 어떻게 했냐면 미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쪽으로 계산해야 되지? 그지? 적분은 반대지? 미분은 이쪽으로밖에 계산이 안 됐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몰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분은 어떻게 했어요? fx를 구체적 식을 놓죠?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걸 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걸 미분을 계산해서 f'x 그럼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c 해서 얘하고 개수 비교해야 돼. 그지? 그럼 이제 이 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을 이용해야지, 이거. 그지? 마이너스 9,3을 지나니까 f'x는 뭐가 같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질 것이다. 최고차항 계수는 뭐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했습니다. 이게 미분의 방식이고요. 전체 분위기 똑같지만 적분은 어떻게 하는가? 이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계산을. 따라서 어차피 이 식은 찾아야 돼. 왜냐하면 정확한 조건을 이용해야 되니까. 따라서 적분하려면 f'x를 먼저 구해서 그러면 x 플러스 1, x 빼기 3을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 계수는 3이 될 거다. 그지? 3차 미분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는 인테그랄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지? 전개해서 적분하는 게 좋으니까 3으로 뽑아내고 x제곱 빼기 2x 빼기 3 dx 하면 바로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따라서 3분의 1 x제곱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3x 플러스 c는 여기다 놓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럼 따라서 c값은 뭘로 이용하면 돼? 극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요점 뭐야? f 마이너스 3이구나. 요거 7이구나. 여기 이제 위치에다 되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구하면 아마 2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체크하고요. 이제 마지막 예제 갈게요. 자,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 마지막 예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 fx를 구하는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자, 그때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적분 방정식이라고 지칭할 텐데요. 공식적 명칭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만든 명칭입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왜 다루느냐?
희한한 식을 왜 하고 지랄이야? 아, 이게 너희들 대학에서 쓰는 여러 전공식에서 이런 걸 다 씁니다. 어떤 분야든. 아까 어떤 학생이 그랬는데, 과학에서 운동 방정식, 뭐 이런 거 다 이런 꼴이야. 응? 어떤 등식, 일종의 또 X의, 정확히 보면 X의 항등식인데, 이 안에 적분도 들어가 있고, 미분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서 배울 어떤 전공들, 각 분야별, 그래서 뭐 기계공학 같은 데 하면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경제학도 마찬가지, 경제학에서 돈 흐름에 대한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히 이런 과정을 숙지해서 대학교에 써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적분방정식이라고 지칭을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뜻으로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적분이 포함된 방정식. 방정식을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 표현이야. 적분 방정식이라 할 건데요. 방정식이라면 보통 이제 미지수를 구하잖아. 근데 여기는 미지수 하나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구하기냐면 fx 구하기입니다. 어떤 함수 자체를 통째로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방정식을 다룰 겁니다. 오케이? 지금 적분이 들어가 있죠, 여기? 그지? 적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등식에서 fx 구하라 하는 겁니다. 이 값이 f이라는 것은 결국 fx를 구하라는 뜻이야. 해법은 뭐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해법. fx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구할까? 적분을 없애면 되지. 적분 없애는 방법은 뭘까?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양변을 미분해서 뭘 제거하면 되냐면 적분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서 연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미분한다고 했으니까 미분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미분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아까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배웠어요? 적분에서 미분하면 병신인 거고 그대로 원위치 되겠죠? fx. 여기는 이제 전체를 미분해야 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각각 미분하면 되나? 안 돼요. 곱미분이니까 돌아가면서 미분해야죠. x 먼저 미분하면 1 fx 더하기 x 그냥 쓰고 fx 미분 f 프라임 x 빼기 얘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6x. 자, 이렇게 하고 fx 구하면 너무 싱거우니까, 너무 싱겁죠? 보니까 여기 없어져. 5가 남아. 여기 남습니다. 그냥 한번 미분해서 fx 구하면 그런 문제는 안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변을 미분했더니 fx는 없어지고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럼 다 넘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x를 나눠야죠. 그죠? 원래는 이제 x 해놓고 6x 제곱 빼기 6x인데 x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fx 구하려면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된다. 즉 fx는 인테그랄 여기다 뭐 들어가야 돼? f 프라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6x 플러스 빼기 6을 이제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단계가 이제 두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계산했더니 이거 적분하면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2분의 6이죠? 3 빼기 6x 플러스 c 이렇게 됐습니다. 응? c를 결정하면 뭘 찾으러 가야 돼? 위치 찾으러 가야죠. 위치 어디 있나? 여기 있죠? 그래서 따라서 f1 이꼴 1임을 이용하면 c 값이 뭐가 됩니까?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4가 되나요? f1은 3 빼기 6 플러스 c가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c는 4가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F2 구할 수 있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독립된 어떤 문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잘 숙지하고, 여러분 대학교 가서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도록 하고요. 이런 구조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이 형태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